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길라 칙칙. 상담계 2008년 이다나 묻지마 간디입니다. 2008년. 2008년. 그때 한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서브프라임 나라 모기지. 경제가 아니, 한마디로 저기가 나가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개박살 나가지고 2008년부터 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 다음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바람에 대한 이론, 네. 바람에 그동안에 왜 이게 뭐가 잘못된 대처법 때문에 왜 수많은 조상 대대로 왜 여자들만 고통을 겪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이 수많은 글들을 토해내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 네.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13년, 횟수로 13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그 기존의 그 바람이라든지 그 이런 이론을 뒤집는 이다나. 네네네. 그리고 2008년도. 그때 대단하셨죠. 그때 필력이 대단하셔가지고. 대처법글이 지금 한 800편 되죠. 그걸로 이제 책도 내고, 제가 책 낸 게 한 2012년? 2011년 요때쯤 네네. 냈고. 그리고 어쨌든 글 하나로, 글 연재로 그냥 카페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뭐 한 2만 명, 3만 명까지 키워가면서 하루 방문객이, 아니 회원이 1만 명인데 방문객이 1만 명이었으니까. 참나. 그리고 뭐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냥 뭐 남편 바람, 남편 외도 치면 무조건 우리 카페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여튼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거의 제일 활성화된. 상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거, 그건 뭐냐면은 그 글이 왜 먹혔냐. 제가 이 여풍당당 방송처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니까. 네네. 그리고 기존의 이론의 틀을 완전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노래, 히트친 노래가 있어요. 2개가 있어. 몇 개가 있어. 뭐 빅뱅의 거짓말도 2008년에 히트쳤고.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빅뱅의 거짓말 오래됐다니까. 그리고 뭐 여기 있어. 뭐 WS501 암요맨. 제가 또 그 춤을 제가 좀 따라. 암요맨 그대요. 아, 그 노래. 따라갔다. 오늘도. 네. 이게 있어. 그것도 2008년. 그리고 그때 좀 노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그때도 이미 노쇠한 나이기 때문에. 이미 노장이었어. 듣기만 합니다. 네네. 랩 정도는 하지 내가. 네, 그리고 여자 가수, 여자 노래가 한 2개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아, 나 기억나.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네네네. 이거 실현당한 거야. 이를테면 아내의 마음이야, 아내. 응? 그치.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심장이 멈춰도 뭐 이렇게 아플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거야.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뭐 구멍난 가슴이 막 이러면서 절규하는. 이게 뭐냐고. 2008년도의 현실이야, 이게. 2008년도에 남자가 배신 때리면 그냥 이 매달리는 거, 애원하는 거. 그냥 구멍난 내 가슴 어째. 이게 끝이란 얘기. 이게 기존의 대처법이란 말이야. 그냥 야, 어떻게 하냐. 날 좀 치료해달래. 그래, 나 좀 치유해줘. 나한테 총쏜 새끼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이혼 요구하고 집 나가고 이러는 그냥 이렇게 절규하는 게 이게 2008년도만 이런 전근대적인 노래말이 대세였단 얘기예요. 네네. 왜 애원하면서 매달리면서 슬퍼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매달리냐는 얘기야. 그치. 더 도망가? 해결도 안 돼. 나 총 맞은 것 같아. 나 심장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아프면 아파. 그 남자가 돌아오나?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니까. 질려서 떠나요. 뭐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이게 뭐냐고. 네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이거 카페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2008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 2008년도에 또 대표적인 히트곡이 또 하나 있어, 여자. 네네네. 다비치라고 해서 다비치. 다비치 알지? 다비치. 네. 요즘 다비치 강민경이 강민경. 유튜브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 인플루언서 그래? 떴어요. 맞아. 그 강민경이 뭐 옷 한 번 입고 나오면 몇 천만 원씩 준대. 그렇죠. 그때 그 다비치의 그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제목이 사랑과 전쟁이야. 네네. 그때 당시 사랑과 전쟁이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 드라마도. 드라마가. 2007년, 2008년 그때 한창 사랑과 전쟁. 네, 시즌2 했거든요. 나오고. 시즌2 나오고. 그 내용도 그거야. 2번 다시 바람 피지 마. 2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네. 이거잖아. 네네. 이렇게 날 두고 뭐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니? 뭐 내게도 가끔 뭐 딴 남자가 와서 내가 흔들릴 때도 있어.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제발 정신 차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른 일이 없게 해줄게. 제발 나만 사랑해줄래. 이게 가사라니까. 찌질해. 찌질하잖아.
이게 노래로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뭐냐고. 읽으니까 되게 찌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달리는 거야. 오. 이 2008년도에 제가 카페를 만들기 전에 이 두 노래를 듣고 내가 떨쳐 일어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벌써 노래만부터가 이 그 당대의 히트친 노래, 당대에 굉장히 히트친 건 수많은 여성들이 듣고 막 이런 노래란 얘기야. 네네네. 이런 전 근대적인 가사. 아니 바람 나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이혼부사 나오는 이런 사람 붙잡고 오히려 이번 한 번만 다비치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줄게 이제 나만 사랑해 줄래. 이게 뭐야 나만 사랑해 줄래. 두 번 다시 보기 싫지만 날 차버려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게 뭐냐고. 대처법이 없어. 절대로 백정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구멍 났다 그러고. 뭐냐고 이게. 근데 그래서 왜 2008년도에 나온 이 노래대로 지금까지도 아내분들이 이 15년이 그러니까, 흘렀는데 15년, 13년이 흘렀는데. 1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유 옛날엔 더했어. 옛날에는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래 그냥 여자는 그냥 항구처럼 가만히 있고 남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야. 이 자식은 이 항구 저 항구 왔다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야해. 남자는 그렇게 다 아하 이별에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백고동 소리도 물리지 마세요. 여자는 항구처럼 늘 한 곳에 있어야 되고 남자는 왔다 갔다 다른 항구 갔다 다른 항구 갔다. 그게 남자의 속성. 그 바람 핀 거야 그게 사실은. 배가 또 컨테이너선이나 이렇게 큰 유조선 같은 것도 몰라. 아유. 조그만 나룻배 조그만 애들이. 쪽배야. 돛담배. 부실해. 거시기도 부실한 놈들이 꼭 부실한 돛담배 이쪽 저쪽 막 쑤시고 다녀. 땜복 같은 새끼들이. 조그맣고 막 저로 이런 애들이. 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해 보는 거야. 봐라 나도 여자가 있다. 워낙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2008년도 이다나. 그래서 그때부터 카페를 만들기 시작해서 상담을 한 묻지마 간디 13년 역사. 오늘 한번 되새겨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서로 너무 길어 우리. 그 당시 생각하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가지고. 네, 네. 추억담 필요 없어. 추억도 필요 없어.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치아 뿌러. 자꾸 추억이 입사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맞바람에 대해서. 자, 이제 배우자가 바람이 펴. 그럼 이제 주변에서도 막 뭐라고 얘기하고, 나도 자꾸 유혹도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맞바람을 피면 내가 좀 치유가 될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있거든. 야, 진짜, 별것도 없는 새끼가, 나를 우습게 하고, 그러니까. 야, 나도 나가면 잘 나가거든? 맞아. 나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고 했는데 나는, 그렇죠. 나는 지조 지킨다고, 가정 지킨다고, 그냥,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새끼가 맞바람이 같다는 게 바람을 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리는 뭐냐면 이제 복수심으로 피는 거고. 복수심도 있고요. 복수심 플러스 또 하나는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네, 내가 여자임을 확인하고 싶은 여자임을 하기 싫고. 내가 그렇게 내가 내 남편한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나? 내가 이미 끝났나? 난 여성성을 상실했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근데 맞바람 얼마든지 필 수 있지. 남자들이야 뭐 혈안이 돼 있죠. 뭐 작심만 하면 뭘 못 하겠습니까? 네네. 하다못해 나이트만 가도 그냥 아주 눈을 힐끔힐끔거리고 이런 남자들 얼마나 많어. 네네. 나이트만 가도.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얼마든지. 근데 이제 맞바람이 뭐냐면 이제 전형적인 회피형이죠. 회피. 그러니까 이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람을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정면 승부해야 되는 거거든. 늘 얘기했듯이 뭐 이가 아프면 신경 치료를 하든 뭐라든 그 이 자체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그거를 제끼고 다른 데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면 승부하지 않고 이가 아픈데 다른 거, 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거지. 뭐 진통제 먹는다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운동을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뭐 순간 있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그 고통을 이는 또 아프기 시작한다. 그 충치를 고치지 않는 한, 치료하지 않는 한, 이는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맞바람 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의 가정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뭐 미혼 총각이랑 피든지 이혼남도 이혼남이랑 피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거죠.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맞바람이 근데 첫 번째는 엔조이성으로 핀다고. 엔조이성으로 피는 경우는 뭐 그냥 보통 복수심일 때 많이 그러죠. 그냥 막 해. 이 남자. 그리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도 아내가 바람났는데 근데 남자들은 보통 맞바람은 잘 안 피더라고. 남자들은 오히려 더 가정이 충실해요. 오히려 더 충실하고 이제 피우면 그 아내분들이 보통 많이 펴요. 맞바람은. 남자들은 아내가 바람났을 경우에 남자들이 맞바람 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 오히려 저기 바깥 생활을 좀 정리하고 그렇죠. 가정 단둘이 하느라고 더 힘을 기울이죠. 그리고 아예 그냥 기력을 상실하지 남자들은 아예 그냥 살이 쪽쪽 빠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거의 페인처럼 돼요 남자들은.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도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떨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나만 그렇죠. 늙고 병들지. 그러니까. 제발 나도 즐길란다. 근데 그러고 나가는 거. 그러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엔조이성으로 피는 경우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네. 그냥 사냥하듯이 오늘은 어떤 남자로 아니면 뭐 특정 남자랑 하는데 마음은 주지 않고 그냥 엔조이성. 그런 경우는 허무하지. 허무하죠. 허무, 공허, 허무하겠네. 허탈 뭐 이런 키워드가 이제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 공허함이 그런 성관계로 채워지진 또 음. 않거든요. 그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희고 순간의 즐거움인 거지. 그러니까. 요 남편이 훅 빠져나가니 그러니까. 구멍 뻥 뚫린 가슴을 그런 뭐 섹스로 채울 수 있는 건 허무해요. 아니거든요. 허탈한 거예요. 네. 마음이 안 들어가는 육체는 아니 물론 뭐 그거 자체 즐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 상처가 없을 경우에 내 상처는 계속 있고 현재 내 배우자는 계속 바람을 피고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시금전폐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엔조이성 남자가 있다 쳐. 그게 허무한 거예요. 현실은 바로 현실로 발이 딱 돌아오면은 현실은 구질구질하게 이 아픔은 이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옛말은 아니고 네. 코요테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네. 알아요? 신지. 코요테. 신지. 알죠. 인천의 가수. 네. 인천에 고등학교 때부터 날렸던 신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천에서 맞아. 유명해. 네. 인천 신지. 1999년도 코요테 실현. 오늘 이렇게 노래로 나오네. 실현. 실현이라는 노래 옛날에 보면 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쉽게 널 잊을 거라고 내 단순했던 생각이 틀린 거야. 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쉽게 널 잊을 거라는 내 단순했던 생각이 틀린 거야. 그리고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그 노래가 이거예요? 그게 이거잖아. 그게 거기 이렇게 심한 가사가 있었어요? 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쉽게 널 잊을 거라 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 단순했던 생각이 들린 거야 이거. 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쉽게 널 잊을 거라는 단순했던 생각이 틀렸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 신지도 인천의 신지 이런 이런 철학적인 신지가 20년 전에 이 노랫말을 잘 보면 30년대부터 쭉 보면 이게 주옥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네. 아픔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치유가 되지는 않는다. 엔조이성은 그러면 뭐냐? 그럼 엔조이 안 해. 그래 나도 사랑해버릴 거야. 어떤 남자 확 만나.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엔조이 아니면 그냥 깊게 빠져버리는 거야. 아니 또 이렇게 뭔가 혜성과 같이 어떤 남자가 또 확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리면 내가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경험자. 그래요? 누구야? 네? 누구야? 비밀인데, 혹시, 어쨌든 비밀인데, 그게 있어요. 이제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막 노덜노덜해져 있어. 완전 멘탈이고, 뭐고 간에 막 노덜노덜해져 있어. 막 살이 쪽쪽 빠지고, 그렇지. 막 잠도 못 자고, 그래, 앞으로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요. 앞으로 생계도 막막하고 네, 애는 둘인데 그죠, 그런 거죠. 애는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막 미쳐버려, 진짜. 그 진짜 완전 페인 같은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결핍이 있고 뭔가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주변에 또 이렇게 딱 꼬인다? 꼬여요. 그렇지, 꼬이지. 네. 그렇지. 그 꼬이는 사람한테 이게 훅 가게 돼 있어. 그렇죠. 이게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이 경계가 없어진 거야. 그래도 이제 좀 고르긴 하겠죠. 그 와중에는. 고르고 뭐고 자시고 없이 혹시 그냥 혹시 누가 다가와서 이렇게. 혹시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 여의도 분 아니야? 아니 딱풀. 딱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딱풀은 잠깐이었잖아요. 잠깐이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 오케이. 그 사람이랑 그래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이거 잘못하면은 잘못 엮이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훅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 오케이 아니 어떻게 경계가 되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로 나한테 따뜻하게 다가와준 사람도 훅 빠져가지고 뭐 육체적 관계도 갖고 이제 사귀게 돼 이를테면. 근데 그거를 굳이 그게 불륜만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 불륜이지만 그 상대방 가정을 깨는 게 아니라면 저는 크게 말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그게 뭐 나쁘다고 정죄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뭔데 그걸 정죄해. 뭐 내가 신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됐겠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그걸 또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이 그렇게 갔구나. 갔는데 그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예.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깨져요, 가정은. 문제점이 많아요. 저도 해봤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자, 첫 번째는 가정 해체될 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별건으로 하고 그 전에 그 남자가 발을 뺄 경우 그 남자는 엔조이였던 거야. 그러면은 상처에 소금 더 뿌리는 거지. 그렇죠. 두 번 고통받는 나쁜 거야. 놈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를테면 뭐 육체만 탐했던 거야. 아니면 잠깐 아니지 그 남자도 이제 신호에 차고 이제 그래 뭐 내가 순간적으로 얘를 좋아해서 내가 보듬어 주는데 얘도 내 품에 안겼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도 갖고 이렇게 막 사귀게 됐는데 아닌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 서로 이렇게 다져지면서 사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여자가 아직도 이혼 전이라는 거를 그 남자가 그러니까. 알면 그 남자로서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깊게 빠지는 대로 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깊게 빠질 때 리스크는 뭐냐면 두 번 상처받을 확률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깊게 급속도로 빠지는 건 경계하시라. 네네. 천천히 안단테 그때도 안단테지. 안단테. 어떤 관계는 안단테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져져서 했는데 남편은 영 가망이 없어. 그럼 이혼하고 이제 결혼하면 돼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다져졌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깊게 빠졌는데 그리고 또 깊게 빠지면 이제 가정 해체되는 쪽으로 거의 생각하는. 이 남자가 발을 안 둘 다 깊으면. 네. 그 남자도 깊어. 여기도 깊어.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 남자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갈아타는 거지. 갈아타는 거야. 근데 그것도 갈아타는 것도 좀 거시기 한 게 애들은 이제 애가 없으면 그게 되고 아니면 애들이 뭐 다 그렇죠. 장성했거나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그런 즐거운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키워줄 수 있느냐 그 남자가 이것도 봐야 된다고. 진정성을 봐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쉽게 갈아타면 안 되는 그래서 거지.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지. 자, 무조건 남자한테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고 이거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조건 남자한테 빠지거나 새로운 남자 만나고 맞바람 피려고 작정하지 마시라. 그쵸. 또 두 번째는 아예 뭐 맞바람은 내 인생에 없어. 나는 그 비도덕적인 거고 막 이렇게 무조건 너무 도덕률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거 여지도 없고 나는 무조건 남편만 그냥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도 하지 마시라. 양다리 걸치시라. 양다리. 잠깐만요. 양다리 걸치란 말이야. 아내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야, 양다리요. 괜찮을까요? 아니 남편이 바람 폈으니까. 그러다가 남편 걸리면 어떡해요? 그게 들키지 않는 선에서. 썸 타는 선으로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해. 안 들키는데. 아니 들켜도 괜찮은 선이 있어. 들켜도 괜찮은 거. 뭐 차 마시고 같이 거닐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바람피는 새끼들이 집 마누라가 딴 남자랑 뭐 차 마시는 거 하나라도 보잖아요. 걔 지랄 발광 연병 떨면서. 자, 그렇지.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남편을 자극해가지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려다가 집토끼 놓치게 됐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고 오히려 이쪽을 자꾸 힐끗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증거만 안 잡히면 돼. 모텔 들어가는 거 뭐 손잡고 걷고 팔짱 끼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지 않으면 되니까 일단 양다리 걸쳐 놓으시라고. 아니 그것도 이제 가능하신 분만. 나는 태생적으로 딴 남자나 싫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나는 가능해. 난 남자 만날 수 있어. 그건 안에 끼가 있는 건데. 나는 못해? 아니 끼가 아니고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고통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순간 이상 욕구가 발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나. 근데 크게 이렇게 증거 잡히지 않을 정도만 만나놓고 남편의 바람은 그거대로 때려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매뉴얼대로 상간자 찾아내서 박살내고 쳐내고 하면서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너를 배신할지언정 네가 나를 배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제가 그 여백사 사건 얘기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여백사. 조조가 여백사 가족을 몰살하고 뭐 돼지 잡는데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근데 조조가 쫓기다가 친구랑 같이 쫓기다가 자기 아버지 친구야 여백사 집에 갔는데 여백사가는 이제 기다리고 내가 술 받아오겠다고 그래서 장 보러 갔어 여백사는. 그 아버지 친구분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근데 저 안에서 뭐 칼을 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저것들이 다 죽이려나 보다. 내가 현상수배범인 거 알고.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 가족들을. 아들들도 죽이고 그 와이프도 죽이고. 그리고 얼른 도망가자고 가는데 가다가 여백사를 만났잖아요. 술 받아오던 여백사를.
그 여백사를 만났는데 여백사 어디 가시나 이러니까 님 술 받아갖고 아닙니다. 제가 좀 급히 또 일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뒤돌아서가지고 여백사까지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야 조조야 너 왜 그랬어? 너 굳이 왜 여백사까지 죽여? 후하니 이건 안 된다. 네. 자기 가족 몰살됐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나중에 두고두고 나를 죽이려고 달겨든다. 네네. 그래서 후한을 없애게 한다.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세상이 나를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하진 않으리라. 네. 이게 조조의 마인드라고. 못됐다. 못됐긴 한데. 난 조조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못된 거지. 굉장히 못된 건데 지극히 이기적이면서 지극히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내가 세상을 배신해도 세상이 날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 네. 아내분도 뭐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그런 약간의 조조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일단을 약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야, 네가 날 배신해? 야, 내가 배신할지언정 네가 나 배신하게 못해. 그렇지. 지금은 전시 상황. 전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상간자를 무지막지하게 폭격하면서 남편이 이혼 요구에도 버티면서 웃기지 마 그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둘을 갈라놓는데 주력하면서 하나 걸쳐놓으세요. 맞바람을 막 피지 말고. 좀 위험한데. 예. 밀당하면서 걸쳐놓으라고 밀당하면서. 근데 그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게 딴 남자랑 약간 친한 게 남사친. 그래. 말하자면 남사친. 그래. 우리가 남편밖에 모르고 그냥 애만 그럼. 차 키우고 집구석밖에 몰랐다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남사친을 만든다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해가지고 무슨 네. 밴드 동호회 이런 걸 나간다든지 하면은 그때 이제 자신감이 확 올라온다는 아내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집구석에만 있어갖고 내가 남편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럼. 남편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럼. 다른 세상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그러니까. 있구나 이런 걸 확 느끼거든요. 그때 바람나. 그건 좀 필요하긴 그때 하죠. 바람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남편분들도 상담 많이 하잖아. 아내가 바람난 경우. 네. 아내가 언제 바람나는 줄 알아요? 주로? 남편 바람났어요. 아니 경단녀로 집에 있었는데 어디가 취직한 거야. 그치. 하다못해 어디 알바로 들어가도 사장이랑. 거기 사장 또는 거기 같은 동료 또는 거기서 바람나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 내가 집에서 존재감 없이 맨날 애 뒤치다거리하고 남편 뒤치다거리 하다가 딱 나가서 내가 또 옷도 좀 같이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과잉 의욕이 생기고 또 자기는 가서 일이 서툰데 자기 이제 선배쯤 되는 남자가 와서 또 자상하게 달래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넘어가는 이렇게 그러시고 탁 해주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 샜지만 자 남편분들 아내가 갑자기 경단연대 취직한다 그러면 취직 일단 시키는데 잘 보세요. 잘 봐야지. 잘 관리해. 회식이 잦아지면서 자꾸 늦게 들어오는 행태를 보이고 그치. 자꾸 술 먹고 들어와. 하나씩 핑계 그거 대요. 벌써 썸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반드시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맞바람은 잘 지혜롭게 맞바람만 피지 말고 때려잡으면서 펴라. 그리고 걸쳐놔라. 상대 왜냐면 두 번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마인드로. 너무 마음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주면은 내가 지금 심약한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더 상처받고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는 힘들어요. 몸도 마찬가지. 몸 주면 마음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몸도 좀 막 주면 안 돼요. 조심하고 좀 네. 약간 밀당을 할 필요가 있다. 맞아. 예. 어차피 밀당해도 따라올 놈은 따라오고 맞아요. 어차피 관계를 가져도 도망갈 놈은 도망가요. 그건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또 두 번 상처받아서 또 2008년도 그 노래 또 총 맞은 것처럼 사랑과 또 전쟁 맞고. 이런 거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라는 얘기. 저는 그런 전근대적인 가사 말 정말 제가 이제 다시 가사 말을 이제 써야 돼. 작사가로 또 다시 활동을 해야 될 거야. 네네. 작사를 하고 싶어 이제 요즘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돌발 질문. 네, 돌발질문. 그렇게 되면 사실 쇼윈도 부부처럼 될 위험도 있잖아요. 쇼윈도 부부처럼 될 위험이 있는데 자 남편의 바람을 때려잡으면 상간녀를 쳐내면 네. 결국 돌아와요. 발광하다가도 돌아오는 게 85%는 돌아와요. 네네. 그래서 남편 바람을 때려잡고 남편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아내가 판단하는 얘를 용서하고 내가 기존에 걸쳐놨던 맞바람 상대를 내가 정리하고 얘한테 갈 것이냐. 나는 네 두 자식의 남편한테 속으로 거지. 야 너도 그렇게 바라면 나도 당분간 양다리 유지할 거냐. 모든 건 다 남편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지. 네네네. 지극히 이기적으로 가시라고. 남편분도 마찬가지야. 남편분도 뭐 새로운 여자를 하나 걸쳐놔. 그리고 아내 상간자를 쳐내. 아내가 기웃기웃거려. 한참 발광하다가. 그때 돼가지고 아내가 그때 가서 좀 약간 가정에 충실하려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걸쳐놨던 여자를 정리하고 나도 아내한테 올인할 거냐? 네. 아내 이제 행동을 봐야 되겠지. 아니면 나도 당분간 양다리로 할 거냐? 그때 가서 이혼할 거냐?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다 이겨놓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그치. 제자를 되돌려놓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후련하고 맞아요.
상처도 이긴 덜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상처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덜컥 이혼하라고 하는 주변 얘기들을 늘 경계하라는 얘기지. 자꾸 뭐 변호사 상담하면 변호사들은 이구동성 어떻게 뭐 이혼할 겁니까? 그걸 왜 지금 결정하냐고. 그거부터 결정하래. 타마상에 다 주변에서 그러고. 아니 이혼할 거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지, 소송하래. 이거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논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그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뭐 상담비를 받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이렇게 경도돼가지고 결정 내리진 않는다고. 네네. 저는 뭐가 가장 특히 이 정신적으로 가장 이게 빨리 치유가 되고 이익이냐만 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빨리 치유되고 이익되는 거는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때려잡는 거라니까. 네네네. 떨쳐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겠지만. 하지만 고통은 확 쭌다니까. 상간녀 진짜 가서 머리채라도 한번 잡고 오면 잠 잘 와요. 네.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 진짜. 맞아. 그리고 막 그렇게 빼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러는데 못하기는 아니, 가서 한 번만 해보라니까. 한번 그 맛을 몰라. 그 손맛을 알면은. 아 두 번 세 번 갈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폭력을 지금 뭐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 전 조장합니다. 가끔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 이제 뭐 조장해요.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유 오늘 옆풍당당 너무 재밌게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가버렸네요. 네,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옆풍당당 여기까지 하겠고요. 옆풍당당 바람치유센터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연도 읽으시고 간디님 칼럼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